MBN의 현역가왕 시즌2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이 12월 2일인데 내일 12월 3일 밤 10시에요. 2회 방송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회 방송에서는 예선전인 자체평가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탈락자 4명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1회 방송에서 모두 13명의 무대가 꾸며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34명 중에서 20명 중에서 모든 참가자가 이제 올 이렇게 방송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통편집되는 참가자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제 누가 탈락자 4명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2회 방송의 예고 영상이에요. 예고 영상에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점수를 받는 참가자가 있다. 이게 자체 평가전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이고 뭐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김영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1회 방송에서 이제 최저점을 받아서 복수로 내가 누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승태 같은 경우가 33명 중에서 32개 그러니까 김영철이 누르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멋진 무대를 꾸미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를 받았던 그런 참가자가 많이 있어요. 예고 영상을 조금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고 영상에 보면은 2회 방송에 관심을 끄는 참가자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윤이 나와요. 현역 18년 차의 박구윤도 어떤 무대를 꾸미고 그리고 몇 점을 맞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트로트계의 큰 형님이다. 결과는 미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2회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3개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 탈락자 4명이죠. 탈락자 4명.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누가 탈락자 4명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요. 탈락자 4명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하위권 10명 중에서 최저 4명이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4명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방출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방출 대상자, 방출 후보 10명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과 제작진들이 4명을 선정하거든요. 현역강 시즌 1에서는요. 방출 후보가 4명 있었어요. 그중에서 1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예요? 조정민도 거기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장혜리가 이제 떨어졌는데 방출 후보 4명 중에서 1명이 떨어졌고 2회 방송 같은 경우는 방출 후보 10명 중에서 4명을 선정해서 탈락해요. 그러니까 최하점이라고 반드시 방출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1회 방송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김영철이 16점을 맞았는데 김영철이 탈락할 거냐? 탈락 후보에는 들 것 같아요. 탈락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은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 예능에 양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선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 제작진들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예능 같은 경우는요. 각본은 없지만은 이런 경우는 제작진의 의지와 의도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각본이 일부 있는 거예요. 연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점을 맞았다고 반드시 탈락자, 방출자 4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출 후보 10명 중에서 4명이 선정되기 때문에 과연 김영철이 1회 방송 16점을 맞았는데 이 방출자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예고 영상을 좀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나태주가 테컨트롯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릅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고 자, 볼게요. 누구의 무대를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나요? 자, 이렇습니다. 김지웅연의 불꽃 무대가 있습니다. 이런 무대가 있어요.
불꽃 무대부터 추위를 잊게 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예선전 자체평가전의 MVP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시즌 1에서는 MVP를 자체평가전에서 박혜신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박혜신하고 김양이 28점, 30점 만점에 28점으로 공동 1위를 했는데 박혜신이 MVP를 차지했고 결과적으로 결승전에 올라가서 탑7에 포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선전의 MVP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MVP를 뽑히게 되면은 탑7의 가능성이 90% 이상 될 가능성이, 왜냐면은 MVP로 선정이 되면은 대국민 응원투 부분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MVP로 결정됐을 때 각 언론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현역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지만 인지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 응원 투표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승 진출 가능성, 탑7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예선전 자체평가전에 MVP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 1회 방송만 보면요, 가능성 있는 참가자는 환희예요. 환희. 그렇다고 황민호를 만점을 맞았지만은 황민호가 MVP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2회 방송에서 지금 MVP 후보는 에녹도 있고 뭐 여러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방송에 보면은 신승태는 32점을 맞았기 때문에 MVP 가능성은 없고요. 2회 방송에서 에녹도 MVP 후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김중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2회 방송의 MVP 후보는 한강이 조금 이게 낮아요. 인기가 대중적 인기가 조금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MVP 후보는 에녹이나 환이나 아니면 진해성이나 아니면은 누굴까요? 이 정도 에녹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예요. 에녹, 진해성, 환희 중에서 MVP가 결정되지 않을까. 김수찬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다른 가능성 있는 MVP 후보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신승태는 일단 만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MVP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1회 방송에서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시청률이 껑충 뛰었어요. 8%로 시즌 1에 6.8%포인트다 1.2%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자, 1회 방송 시즌 1회 방송 시즌 1의 시청률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6.8로 시작을 해서 2회 방송에 8.5를 찍었기 때문에 시즌 2의 2회 방송은 8%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 자리가요, 시즌 1의 두 자리는 3회 방송부터 찍었거든요.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 2회 방송에서 두 자리의 시청률을 끌어올린다면은 현역강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예상돼 있는 현역강 4회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주에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3가 첫 방송을 내보내는데, 이 미스터트롯 시즌2의 아성을, 원조 방송의 아성을 잠재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봐. 만약에 2회 방송에서 시청률을 두 자리까지 끌어올린다면 대박을 치는 거죠. 이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면요, 이 부분이 뭐냐면요, 크레아 스튜디오가 이렇게 이런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런웨이.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모습의 짧은 영상을 이렇게 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조회수가 인기의 순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재밌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인 참가자는요. 진혜성. 여기 보면요. 오늘이 12월 2일인데 4일 만에 33,000을 찍고 있어요. 오히려 환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중성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2,100밖에 되지 않아요. 황민호가 2,600이고 효성이 2,300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수호가 오히려 5,500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우진은 좀 낮고 정다한도 낮고 전종혁도 낮고 재하도 1,3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현승은 뭐 인지도가 좀 많이 없고요. 윤준엽도 1,600 이렇습니다. 거기에 애녹이 28,000이에요. 양지원이 25,000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서 일부 스포가 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박서진과 관련해서 병역 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박서진이 내일 녹화를 하는데 내일이 이제 세 번째 녹화예요. 지난달 5일이죠. 11월 5일에 본선 녹화를 했어요. 그게 1대1 데스매치거든요. 그러면은 박서진이 내일 녹화해서 본선 2차전에 녹화에 참여했다는 거는 1대1 데스매치에서 승리를 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스포죠. 그러니까 박서진하고 대결한 참가자는 탈락 후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두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1대1 데스매치가 32명이 남기 때문에 30명이 올라갔고 2명이 이제 중간에 끼워 넣기를 했기 때문에 32명이 16개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탈락자가 16명이 나오고 나머지 16명 중에서 이제 추가 합격 형식으로 본선 2차전에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박서진이 내일 이렇게 녹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벌써 스포가 된 거죠. 재미가 없죠. 박서진과 대결하는 참가자는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탈락 후보이기 때문에 뭐 추가 합격자로 올라갈지 하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 세 번째 녹화에 박서진이 이렇게 녹화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스포가 된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정리하면요. 자, 이렇습니다. 내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시즌2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뭘까 하는 부분을 3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